오늘 소개해드릴 구간은 12월 14일부터 0.0251 비트코인으로 25일까지 0.0936 비트코인까지 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대략 10일 동안 한 3배에서 4배 정도 시드가 불어났는데,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렵잖아요. 변동성이 너무 없어서 예측을 하고 싶어도 움직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기다리는 게 힘든 게 요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거래하면 좋을지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방금 표시해드린 14일부터가 여기고, 이제 오늘날 시장까지 와 있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제가 지금 3배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시드를 늘렸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해 볼 건데, 항상 거래를 하실 때 이것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거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추세가 어떤지 이런 위치를 모르면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가도 되는지 참아야 되는지 이거부터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는 박스권 판단 매매법을 통해서 알아보면 정말 쉽게 알 수 있어요. 움직임이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오는 모습이 일단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간은 여기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큰 추세부터 점점 줄여 나가는 겁니다. 매물대를 구분부터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랑 여기랑 나눠져 있는 거를 확인했죠. 이제 여기는 안 봐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시장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미 이 시장이 아닌 이 시장은 당장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장부터 보면 돼요. 그럼 지금 시장을 볼 때 여기서 어느 정도 위치가 고점이고 저점인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고점과 저점은 여기서 저항을 받은 구간이 고점이 돼요. 그럼 여기 매물대가 있죠.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그리고 저점까지 연결하면은 이렇게 박스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박스권을 판단했고 지금 중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에서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정말 없는 이유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중간에 있다는 거는 위에서 매도를 보던지 아래에서 지지를 보면은 훨씬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큰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 트레이더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래량을 봐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올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시세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을지, 또는 물린 사람들은 탈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관심이 쏠리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계속 감소를 하다가 돌파하는 움직임에서 약간의 거래량 증가가 보여줬지만, 이런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할 수는 없겠죠. 좀 더 크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만들었던 매물대가 있는데, 여기를 한 번에 이렇게 상승 돌파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대하기 어려운, 가능성 낮은 그런 움직임이에요. 오르더라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관심은 갖지 못하면서 하락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 매물대에서 물린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여기는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박스권 중간에 있기 때문에 거래를 안 하거나 하더라도 짧게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데서는 길게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큰 추세가 나와버리면 박스권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게 되는 경우에 괜히 포지션을 잡아서 불필요한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짧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거래를 그냥 안 하고 여기나 여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떻게 3배를 만들었는지, 좀 어떤 관점으로 봤나, 이런 부분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리플레이 기능을 통해서 이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런 상황이죠. 오늘날 시장을 통해서 점점 추세를 줄여나가 현재 시장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본 것처럼 지금 시장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우선 여기까지는 적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큰 박스권까지는 적용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수를 봐야 될까 매도를 봐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현재 시장은 시세가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가운데라고 말씀드렸죠.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단이고 여기는 하단이에요. 상단이면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를 보는 게 좋겠고, 만약에 하단까지 온다면
매수를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시장은 많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를 보기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매물대를 통해서 지금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이런 저항들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해서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씩 계속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이제 계속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위치를 파악해서 이제는 좀 매도를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게 반대 매매라고도 불리긴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반대 매매를 봐야 됩니다. 저항과 기준이 뚜렷하기 때문에 매도를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지금 1시간 봉이죠. 1시간 봉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갔다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직전 저점을 하락 돌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다 돌파를 하고 있죠.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상승 관점에서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 하나하나가 지지선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다 뚫고 아래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이제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갈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 움직임을 봤다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돌파할 거라는 그런 예측 때문에 무섭기도 하겠지만 이 구간은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다면 나는 무조건 매도를 보겠다,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니까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내려가고 있네요.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정배열로 만들어 놓고 어떤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이 배열들을 완전히 망가뜨릴 때, 그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신호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 배워가시면 좋습니다. 이런 경우도 반대로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완전히 역배열을 만들고 내려왔는데 어떤 지지의 테스트를 통해서 반등을 보여준 후에 이 역배열을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상승했죠. 이 힘 자체가 나중에 매수의 힘이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의 상승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왜 좋아하냐면은 일목구름 때문인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일목구름의 경우 이 모양이 두꺼운 모양으로 지금 변하고 있죠. 여기서는 얇은 구름을 유지하다가 점점 이렇게 시세가 머무니까 두꺼워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구름에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목구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양만 보고 얇아지면서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멈췄다가 이 일목구름이 커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때면은 이제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직전의 매물대 있죠. 지금 보시면은 현재 박스권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직전 매물대를 기준으로 매도를 보고 하나, 둘, 세 번 정도 나눠서 들어간다 생각하고 들어가도 좋은 기회가 나와요. 보시면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이 시점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완전히 얇아지는 구간의 시작 전이거든요. 그때부터 하락을 크게 하면서 반등을 또 크게 보여주기도 했죠. 이런 시장에서는 주의해야 될 점이 이렇게 구름대가 완전히 얇아졌기 때문에 큰 변동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이렇게 얇은 구간에서 계속 머물면서 흐르는 모양이 나온다면 다시 여기서는 음운이 두꺼워지면서 계속 매도의 힘이 강했을 텐데, 이렇게 얇은 구간에서 더 이상 흐르는 게 아니라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줌으로 인해서 매수의 힘을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나왔을 때는 더 이상 매도를 보면 안 되고 좀 눌렸을 때 매수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직전에 우리가 봤던 이 구간에서 아래로 한번 강하게 털었다가 급 반등을 보여주면서 직전 매물대 위에서 머물고 있죠.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머문다면 이런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큰 상승은 보여주지 못하고 옆으로 그냥 계속 움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그런 시장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 또 거래를 좀 꺼려 하셔야 됩니다. 지금 움직임 같은 경우가 대략 2%도 안 되는 그런 변동성이거든요. 이런 변동성에서는 정말 큰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거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뭐 큰 변동성 없이 그냥 옆으로만 움직이고 있죠.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 시장에서 내가 거래를 할 건데 여기가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 그 아는 방법은 박스권 판단 매매법을 통해서 지금 자리가 매수를 봐야 될 자리인지 매도를 봐야 될 자리인지 먼저 확인해라. 그리고 확인해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중단이잖아요. 이 시장에서 중단이기 때문에 매수를 매도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시장이고,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상단에 있기 때문에 매도를 보는 게 좋은 구간이었다. 그래서 계속 하락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설정하고 수익을 가져가면 좋고요. 두 번째로 일목구름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렸죠. 이렇게 음운이 두꺼워지고 있는데 시세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머물게 된다면 일목구름에 도달할 때 한 번의 기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구름이 얇아지는데 그때 반등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락 추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매도를 보지 말아라. 그리고 그 반등이 이 직전 매물대와 그리고 훨씬 예전에 이런 매물대 사이에서 머물면서 그냥 옆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결국에는 변동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좀 참는 시장이라고 인지를 해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